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 강사입니다. 자, 금융론에도 투자론처럼 뭔가 앞부분에서 잡다한 상식을 모아서 한 문제 정도를 출제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부동산 금융의 분류. 요놈은 독립문제로도 잘 나오죠. 그게 부채금융입니까? 지분금융입니까? 자, 부채금융은 돈을 빌리는 방식이고, 지분금융은 돈을 투자받아 갖고 오는 형식이죠. 그리고 항상 암기는 무엇을 하는 게 유리하다? 지분금융의 종류를 암기하는 게 유리하죠. 왜? 몇 개 안 되니까. 자, 지분하면 찌읒 주식, 그리고 암기 코드가 신, 벤처 투자회사잖아요. 신벤처 투자회사,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회사. 자, 그 다음에 부채금융은 부채니까 채권이야, 채권. 그리고 부채금융의 대표적인 게 대출이죠, 대출. 돈을 빌리는 형식이니까. 근데 우리 부동산학에는 3대 대출이 있어. 저당 대출, 신탁증서 대출, 프로젝트 대출. 그런데 시험에는 대출이라고 잘 안 나온다고요. 저당 금융, 신탁증서 금융, 프로젝트 금융. 그리고 각종 유동화 증권. 유동화 증권은 대부분 영어로 나오니까 유동화 증권이야. 영어 나오면 유동화 증권이야. 그리고 실질이 채권이니까 부채금융이야. 요렇게. 자, 그런데 요놈 한번 보죠. 요놈. 공모를 통한 증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주식인지 채권인지 뭐 애매모하잖아요. 항상 공모 나오면 주식, 그다음에 요 보통주도 한번 봐보세요. 보통주. 왜 보통주는 주식이에요? 뭔가 다른 주식이에요? 주식이야. 우리 보통 사람 하면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이게 보통주도 그냥 주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자, 그리고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의 중간적 성격. 그러면 메자닌 있죠. 메자닌에 여러 가지 있어요. 메자닌도.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메자닌은 공주고 어디서 산다? 신전에서 살아요. 메자닌 신전. 신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은 전환사채.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해볼 테니까 빨리빨리 봐요. 자, 지분금융을 암기하는 게 유리해. 지분, 찌읒, 주식, 그 다음에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회사. 자, 부채금융은 채권, 그 다음에 대출들, 저당금융, 신탁증서금융, 프로젝트금융, 그리고 각종 유동화 증권. 그리고 메자닌은 어디서 산다? 신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자, 그 다음에 주택소비금융이 뭐고 주택개발금융이 뭡니까? 자,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의 구입과 관련된 대출이고 주택개발금융은 주택개발과 관련된 거죠. 그런데 2번 지문을 한번 봅시다. 2번. 자,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택으로 바꾸면 주택담보대출, 이게 주택소비금융의 대표적인 형태죠. 뭘 조심해야 됩니까? 요 놈을 조심해야 돼요. 요 문구. 부동산 또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게 주택담보대출인데 여기에 꼭 뭐라고 넣냐? 신용을 기반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이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봅시다. 우리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가 우리 시험에 꼭 나오죠. 근데 여기는 유동화 제도의 필요성인데 잊으면 안 될 게 있어. 이거 앞부분에서 가끔 나와. 왜 은행이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요구하나요? 그럼 뭐가? 유동화는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는 거니까 은행이 돈의 흐름을 뭔가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은행이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동화를 하는 거잖아요. 왜 유동화가 필요하냐? 그러면 요걸 꼭 대답해 줘야 돼. 요거. 장기혼자.
자,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야. 주택담보대출, 즉 주택자금의 융자는 10년 이상의 장기 융자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 은행이 한번 대출을 해주면 돈이 장기로 묶여. 그럼 은행은 새로운 자금을 끌어와야 또 대출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장기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기간에 유동성의 제약, 돈의 흐름의 제약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를 통해서 돈의 흐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게 유동화 제도의 취지죠. 자, 그 다음에 주택자금 대출 시장과 주택자금 공급 시장인데 항상 우리가 대출 시장을 1차 시장이라고 한다는 거 놓치면 안 된다. 1차 시장이 대출 시장이 왜? 대출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행위예요. 대출. 그리고 대출이 일어나면 이제 은행이 뭘 끌어와야 돼?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와야죠. 은행이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오는 행동이 2차야.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게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을 2차 저당 시장이라고. 2차. 자, 지금은 잘 안 나옵니다만 한 5년 전만 해도 이런 거 잘 나왔어요. 차입자와 대출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대출 시장이잖아요. 1차 저당 시장.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금융기관에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준다. 그리고 이 2차 저당 시장의 대표적인 게 뭔가요? 유동화 시장이죠. 유동화 시장. 자, 그 다음에 금융의 위험. 금융의 위험에서는 항상 논점부터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죠. 뭔가 은행이 나와요. 은행이. 그리고 은행이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또는 은행이 위험을 남에게 전가시키고자 한다. 결국 위험을 회피한다, 위험을 전가한다는 게 결국 위험을 은행이 낮추고자 한다. 이런 거지. 낮추고자. 그러면 항상 어떤 문구가 나와야 된다? 변동금리가 나와야죠. 변동금리. 그래서 글을 읽다가 은행이 위험을 낮추고자 한다. 그러면 변동금리 상품을 판매한다. 그 다음에 은행이 위험을 낮추고자 한다. 그러면 변동금리 상품을 선호한다. 왜? 변동금리 상품은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읽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제가 키워드를 알려줬어. 이걸 느껴야 돼. 자, 우리가 은행이 대출과 관련된 위험이라 하면 앞에 여러 가지가 따라와요. 뭐 이자율 변화에 따른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시기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에서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뭐요? 이렇게 명확하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이딴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지. 이자율 위험이든 인플레이션 위험이든 은행에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위험을 회피하고자 한다. 그러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변동금리. 은행이 위험을 낮추고자 한다. 그러면 변동금리. 이게 위험을 종류를 읽게 되면 머릿속에서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 논점 또 요거죠. 차입자의 조기 상환이 나와. 차입자의 조기 상환. 그러면 항상 조기는 영광 굴비 말고도 현충일날 낮게 다는 조기가 있어. 국기계양 조기 낮게. 그래서 조기 상환이 나오면 항상 낮게. 즉 뭐가 낮을 때 시장 이자율이 낮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항상 시장 이자율이 하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만 찾으라고. 이것만. 자, 여기도 똑같아. 제가 항상 모의고사나 시험을 보게 되면 야, 위험이 나오면 말이야. 이게 무슨 위험이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마. 그리고 은행이 위험을 낮추고자 한다 그러면 변동금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기 상환이라는 문구가 나온 말이야. 시장 이자율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그것만 확인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문을 다 읽게 되면 복잡하단 말이에요. 어려워진다고 오히려.
그러니까 요령, 이따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거야. 이따 요령 한번 잘 기억하고 계셔. 자, 그 다음에 대출 금액은 대부분 계산 문제인데, 중개사는 작년 35일 때 대출 금액이 나왔어요. 올해는 할 필요 없지. 예. 대신 뭘 해야 됩니까? 이거 봐요. 금융에서 LTV, DTI 안 물어보면 금융론이 아니겠죠. LTV, DTI. 그런데 LTV인 대부 비율이죠.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은 담보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을 평가하는 거고. DTI는 항상 뭘 기준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그래서 간만에 한번 해봅시다. DTI, DSR. DTI, DSR은 형제다? 형제가 아니다. 형제야. 왜? 아니 D라고 돼 있잖아. 성이 둘 다 DC. DC의 TI. DC의 SR. 형제야. 그러면 이 DTI, DSR은 무슨 D인가요? 무슨 D인가요? 그러면 소득의 DC야. 소득의 DC. 그리고 금융론에서는 항상 이 세 가지 용어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금융에서 원금, 이자, 원리금 이 세 가지 문구가 아주 잘 나오는데 DTI, DSR은 세 글자니까 소득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일단 DTI는 D가 무슨 DC다? 소득의 DC니까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가끔씩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걸 틀려갖고 오면 안 되죠. LTV, DTI가 올라갈수록 대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LTV, DTI잖아요.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그래서 LTV가 올라간다. 대출 금액이 올라간다. DTI가 올라간다. 대출 금액이 올라간다죠. 자, 이게 중개사 작년 34회 기출이네요. 자, 부동산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 있어. 과열.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지.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시장을 조정합니까? 그러면 LTV와 DTI를 하향 조정해야죠. 하향 조정한다는 건 대출을 줄여서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뜻이죠. 주택 가격 상승이 너무 과열돼 있으면 정부는 LTV와 DTI를 낮추는 거죠. 낮춘다는 건 대출을 적게 해줄 테니까 주택 살 생각하지 말라. 이런 거 틀려갖고 되죠. 자, 평가 시험에서는 이게 아주 어마무시하게 많이 틀렸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DTI, DSR은 D, 소득의 DC니까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LTV는 담보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을 평가한다. 자, 그럼 잘 봐봐. LTV하고 DTI가 같이 나오면 뭔가 이상한 거라고. 뭔가. 자, 그리고 또 하나 해봅시다. 여기 봐. 아이고. 부동산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정부는 대출을 규제하죠. 대출을 규제한다는 게 LTV와 DTI를 하향 조정해서 대출을 적게 해주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또 여기 나왔어. 중개사 평가 시험 다야. 자, 이 LTV와 DTI를 결정하는 정부 어디 정부입니까? 당연히 한국 정부였지.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냐는 거야. 자, 오답으로 나온 거 한번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LTV와 DTI를 결정한다. X야.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들고 다닌다고? 삽 들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거 못 조정해. 그 다음에 한국은행장이 LTV와 DTI를 결정한다. 이거 중개사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X야. 한국은행장 아니야. 그럼 도대체 누구요? 금융위원회야. 항상 우리 회계, 금융정책하고 회계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금융위원회, LTV, DTI, 금융위원회가 결정을 하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봅시다. 대출금리.
여기서 말하는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상품, 변동금리 상품을 묻는 건데 요새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기출이 하나가 있어. 이거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고정금리 대출, 변동금리 대출. 왜? 얘가 이의신청이 많이 걸려요. 이의신청이. 그냥 대충 출제하니까. 그래서 아예 안 내는 것 같아. 자, 일단 1번을 봐봐요. 1번.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여기까지. 자, 질문이야. 여기까지 의미가 있어 없어? 뭔 의미가 있어? 뭐뭐 하는 경우 가정하고 대답해라 이거잖아. 이게 논점이 없어. 근데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뭔가 발생한다 이런 거지. 자,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대출기가 은행에게 유리하다. 그럼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 변동금리가 나와야 된다니까. 변동금리가. 이딴 거 의미 없다니까. 뭐뭐 하는 경우 가정하고 대답하라는 거잖아. 그럼 알았어. 그거 가정하고 대답할게. 됐다? 자, 그리고 2번 조심해요. 2번. 고정금리 상품하고 변동금리 상품이 나오면 대부분 요거 많이 물어봅니다. 똑같은 조건일 때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가 높냐?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가 높냐? 그럼 당연히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가 높습니다. 왜? 고정금리가 은행의 입장에서는 더 위험한 대출이에요. 왜? 변동금리는 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정금리는 시장이 계속 변하는데 대출금리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고정금리 상품이 은행에게는 더 위험한 상품이야. 따라서 금리를 더 받는다고. 이건 실물을 경험한 사람은 다 알죠. 똑같은 조건이지만 고정금리 대출이 항상 높다고. 이거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쭉 봤더니 이 조기 상황이 나와. 그럼 다른 거 읽지 말고 뭐만 확인해라. 시장이자율이 하락할 때 나타나는 것이옵니까? 이것만 보면 되지. 이게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이 말은 조기 상환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거 번역하면 더 헷갈린다 이런 거야. 그냥 조기 상환 나오면 시장금리 하락, 오른지면 시장금리 상승, X 이것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의미가 없고 4번.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네. 옳은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건 4번은 중요치 않는데 변동금리 대출에는 항상 기준이 되는 금리 외에 가상금리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기준금리와 가상금리가 별도로 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의신청이 붙는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기는 틀린 지문이잖아요. 가상금리가 별도로 있죠. 이게 항상 뭐냐. 우리나라에서 변동금리 상품은 두 가지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CD금리. CD금리. CD금리, 그 다음에 코픽스죠. 코픽스. 근데 CD금리는 금리야. 그러니까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 코픽스는 그냥 지표예요. 금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지표야. 그러니까 이게 꼭 이의신청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거 연구하지 말다. 연구 안 해도 된다. 자, 그리고 5번 아주 중요해. 변동금리 대출은 은행이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상품이고요. 따라서 은행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금리를 조정을 하는데 우리가 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정 주기.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3개월, 분기마다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실무적으로. 근데 이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은행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예요. 은행에게. 당연히 은행에게 유리해야죠. 왜? 변동금리는 금리를 인상시키기 위해서 은행이 도입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주의가 짧다 그러면 금리를 빠르게 인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의 대출에 관련된 위험은 낮아진다. 은행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꽤 잡다한 게 많죠. 지금 19번 다 됐네. 19번. 그러나 요 정도는 해줘야 돼요. 제가 최근 한 7, 8년치 생각나는 거 지금 다 훑었으니까 한번 훑어볼래요? 요새 제일 많이 틀린 거 LTV, DTI. DTI는 소득, LTV는 담보물의 가치기준. 그 다음에 부채금융, 지분금융, 이런 것들 확인 좀 해주십시오.